나스닥, 우리나라에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는 뉴스닥이 있습니다. 예, 월요일 코너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도 두 분 나오셨어요. 새누리당 이준석 전 비대위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아, 예, 괜찮아요. 예. 지금 밤잠을 설치고 오셨어요. 눈이 약간 풀려있는 이준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하나 전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장하나 의원도 밤잠 제대로 못 주무셨죠? 아, 괜찮습니다. 그래도 밤을 완전히 홀랑 샜던 이준석 의원보다는 책 쓰느냐고 밤새셨대요. 네. 아니, 이렇게 더운 날은 두 분 어떻게 더위 극복하세요? 사실 더위 극복하는 방안이라고 하면 뭐 결국에는 에어컨 세게 틀어놓는 거? 방법이 네. 없어요, 따로. 그거 외엔 답이 없는데 요즘 에어컨도 보니까 네. 용량을 못 받쳐주는지 네. 뭐 저희 집에 있는 에어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글쎄요. 뜨거운 바람 나와요? 최대한 틀어놓고 터보 다 켜도 예,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예. 프레온 가스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집은. 그렇죠. 장하나 의원. 네, 저는 또 그 아기 엄마하고 지금 네. 17개월 된 딸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아기가 있어요. 애랑 갈 네. 때가 정말 필요해요. 왜냐하면 애도 좀 뛰어놀아야 되고 에너지 발산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밖에 나가서 덥고 그래서 또 요새 미세먼지 때문에 사실 여름 아니더라도 맞아요. 어렵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자주 찾는 그 곳이 예. 그 대형 할인점입니다. 마트. 이거 정말 웃을 일이 아닌데요. 저는 그냥 뭐 애들을 위해서 대단한 시설이 아니라 예. 애들을 위한 실내 체육관, 아기들을 예. 위한 실내 체육관 진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생생한 엄마들 목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래요. 거기서 엄마들이 뭐 정말 마트 가서 뭐 또 비싼 커피 마시고 이렇게 밖에서 떠드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수유실이라든가 이렇게 예. 그 시설이 돼 있는 데가 마트밖에 없으니까 가는 거예요. 시장도 볼 겸. 맞아요. 근데 맞아요. 그런 엄마와 아기들을 위한 공간들을 좀 만들어 주세요. 제가 20대 국회에 들어갔다면 정말 해보고 싶은 일이었는데, 네, 이 기회에 다른 지금 뭐 현역 국회의원님들 그 좀 귀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장하나 의원이 저 뉴스닥 출연하신 후에 이렇게 흥분해서 말씀하시는 거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저 사실 네, 요새는 정치보다는 그냥 육아 얘기하고 싶습니다. 실생활 육아 속에서 네. 느끼는 이 불편사항들. 좋아요. 한번 나중에 그 이야기 마련하는 장 한번 마련해보고, 일단 이번 주 오늘 상한가는 두 분이 누굴 정해 오셨을까 궁금해집니다. 이준석 비대위원. 저는 오세훈 시장을 우선 꼽았습니다. 오세훈 전 시장 예. 상한가요. 예. 장하나 의원 누구 뽑아오셨어요? 네, 저는 김영란법의 김영란 전 대법관님을 상한가로 뽑아봤습니다. 김영란법이 합헌이 났으니까 뭐 김영란 전 대법관을 상한가 뽑아오신 건 뭐 수긍이 되는데, 이준석 전 비대위원. 예, 사실 지난주에 그 오세훈 시장. 비박계의 어쨌든 전당대회 주자 정병국 의원과 그리고 김용태 의원과의 단일화는 어느 정도 예측된 그런 수순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주 이제 우리 뉴스닥에서 이야기하면서 네. 그렇다면 이 당연히 예정된 수순을 밟는데 물꼬는 아마 김무성 의원이 튀어줄 것이다. 맞아요. 그래서 김무성 의원이 상한가를 치지 않을까라고 예측했는데, 그러셨어요. 뭔가 비슷한 주식이긴 한데 똑같은 주식은 아닌 그런 오세훈 시장이 오히려 네. 그 물꼬를 튼 역할을 하게 되면서 지난주 제가 예측을 실패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서청원 전 대표가 만찬을 열던 그날이었죠. 예, 그렇죠. 예. 그날 오세훈 전 시장이 6명의 후보 다 모은 거예요. 이제 비박계 후보들에게 이제 꾸준히 전화 연락도 하고 이렇게 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역할이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중에서 단일화 과정에 있어가지고 영향을 끼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제가 오세훈 시장을 어제 이제 만나 뵙고 이제 얘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본인께서 이제 본인이 한 역할은 좀 상당히 좀 제한적이었는데 언론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본인의 역할을 부각시켜주는 거 보고 본인 놀랐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오히려 내가 놀랐다. 예, 제가 봤을 땐 실제로 이제 그 김용태 의원과 또 정명국 의원의 단일화 과정 속에는 오세훈 시장의 중재가 큰 역할을 했다 봅니다. 예. 그래요. 예. 아니 사실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오세훈 전 시장의 존재감이 많이 약해진 거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지금 아무래도 대권 주자가 지금 특별한 분들이 많이 눈에 안 띄는 상황에서 새누리당 내에서는 이제 그 잠재적 대권 주자 군속에 있는 오세훈 시장의 발언권은 아직까지 총선 결과 관계없이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비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군요, 지금. 비박인지 친박인지 잠깐 애매합니다. 보면은. 예, 오세훈 시장의 지금까지 정치 이력의 성향을 보면은 비박이 가까울 것 같지만은 또 박근혜 정부 들어가지고는 친박적 성향을 띈다는 표현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굉장히 개파색이 옅어졌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그 오세훈 시장이 만약 이번에 만약 비박계가
당권을 거머쥐면 예. 오세훈 시장의 입지도 확 올라가는 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정병국 의원이 만약에 당대표가 되는 결과가 나온다면요. 예, 예. 우리 잘 알고 있는 남원정 5, 요 그룹에서 이제 그 실제로 대표와 더불어가지고 뭐 지사 2명까지 나오고 실제로 명실상부한 새누리당의 차세대 그룹을 형성하는 거거든요. 남경필, 원희룡, 정병국, 오세훈, 예, 남원정호. 네 분 항상 세트로 다니던 분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는 그렇게 된다면 확실히 차기 구도는 젊은 사람 쪽으로 가보자라는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오세훈 시장이 한 번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될 것 같습니다. 4명이 다 상한가가 되는 거군요. 그렇게 그때는. 되겠죠. 예. 장하나 의원. 오세훈 전 시장이 어느 쪽인 것 같아서 친박, 비박 어떻게 국회에서 일하면서 느끼셨었어요? 뭐 국회에서 같이 이렇게 뭐 겪으면서 그런 것까지 느끼지를 못했는데 이 개파보다도 상한가가 아까 오세훈 전 시장이 예. 직접 이게 언론에서 좀 많이 이렇게 역할을 키워준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저도 예. 좀 비슷한 그런 생각 드세요? 느낌이 드네요. 상한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종로 당에서 이제 오세훈 전 시장한테 이제 험지 출마하라고 했고 예. 또 그래서 본인이 종로도 험지다라고 했는데 정말 험지가 맞았죠. 그렇게 됐어요. 네, 그때 생각보다도 득표 많이 못 하시고 한 40%대 해서 예. 낙선하셨는데 그동안 뭐 하셨는가 했더니 어쨌든 뭐 본인은 대권 가도로 계속 가시는가 봅니다. 하고 지금도 반기문 총장 제외하고 새누리당 주자 중에서는 제일 많이 나오시나요? 어떠신가요? 뭐 전부 다 반기문 총장 제외하고는 오차범위 안에 있기 맞아요. 때문에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오세훈 없다. 뭐다 고만고만. 우열을 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 네, 어쨌든 그 새누리당 상황에서는 상한가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그렇다면 저도 관심 갖고는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죄송합니다. 관심 갖고 보겠습니다. 예, 관심 갖고 장하나 보겠습니다. 의원 그 말씀인데. 예. 아니 근데 그거는 저는 그 부분을 약간 짚어보고 싶은 게 지금 예. 우리가 문재인 후보의 어쨌든 지금 경쟁력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대권 후보로서의 뭐 25% 가까운 득표율을 그렇죠. 그러니까 지지율을 많은 곳에서 확보하면서 대세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예를 들어 반기문 총장과 문재인 대표를 제외하고 나면은 결국 야권도 여권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2위 후보군 자체가 형성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뭐 야권도 안희정 지사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지만은 아직 지지율을 보면은 뭐 이재명 시장도 그렇고요. 결국 다 오차범위 안에 경쟁하고 있는 국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반기문 대 문재인이라는 1등 후보 간의 경쟁 외에도 지켜놓고 봐야 될 것이 2등 후보군의 경쟁일 수 있습니다. 2등은 누가 될 건가? 예, 2등 후보군 또는 그 1등 후보군에 문제가 생겼을 때 2등 후보군이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 그 경쟁력도 이번 대선을 앞두고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중요한 부분 지적해 주는 1등이 가다가 레이스를 가다가 낙마할 수 있어요. 무슨 문제에 걸렸을 때. 그때 2등 후보군이 얼마나 받쳐주고 있는가? 2등도 관심거리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1등 후보군이 문재인 대표였다면 2등 후보군이 안철수 대표라는 그런 구도가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에 당을 만들어서 떠나버리면서 더불어민주당도 2등 후보군 또는 지원할 수 있는 후보군을 또 따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네요. 양당의 그런 어떤 지원 후보격 성격의 후보들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도 과제입니다. 그러네요. 근데 뭐 비슷하게 보면 지난주에 뭐 손학규 전 대표가 이제 자기가 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다 하면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이제? 네, 뭐 그런 그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오세훈 전 시장도 그렇지만 손학규 뭐 전 대표도 당연히 관심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상한주로 가는 거 맞습니까, 그분? 아직 그거 이제 뭐 그렇죠. 시원하게 얘기 안 했고 좋은 거는 이제 각 그 야당에서 국민의당대로 더민주당은 더민주당대로 러브콜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손학규 대표도 주가는 상승 중이다.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여지네요. 손학규 전 대표 인터뷰 한번 모셔야 되는데 이분 인터뷰 언제 나오시려나 모르겠어요. 언제 입장을 밝히시려나 궁금증만 키워갑니다. 이 라디오 세트 들고 아마 거기 내려가시면 하실 것 같은데요. 라디오 움직이는 라디오 한번 마련해봐야겠네요. 자, 장하나 전 의원 상한가 넘어가죠. 김영란 전 대법관 정말 상한가 출마했어요? 이번 주에? 네, 정말 뭐 김영란이냐 김영란 법이냐 그렇지만 어쨌든 이 법에 본인의 이름을 걸었다는 거 그리고 그 법이 어떤 그 위헌 소송을 이제 그 큰 산을 넘어서서 드디어 이제 9월 28일인가요? 시행되게 되었는데 뭐 저는 되게 환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언론들의 분위기가 막 반쪽이다 이런 분위기긴 하지 않습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지금 뭐 여소야대의 20대 국회에서 그러면은 시원하게 좀
보완을 하자. 예, 국민들이 예. 원하는 김영란법으로 더 강화하자. 그리고 사실 위헌 소송을 냈던 주체 중에는 뭐 언론인이라든가 예. 이제 사립학교 교원같이 그렇죠. 이제 우리는 민간인인데 너무 이거 과한 거 아니야?라고 했던 분들인데도 이제 그분들이 이 대한민국 사회에도 공적 영역을 담당하고 책임성이 깊다 이런 이유로 어쨌든 합헌이 돼서 예. 뭐. 이건 오래 지난 얘기입니까? 제가 아직 학부형이 아니라서 그러는데 촌지. 네, 제가 촌지는 지금도 안 돼요. 네, 근데 당연히 안 되죠. 그 뭔가 뭐 제가 자라날 때 그런 얘기를 뭐 듣고 자라고 그 뭐라 그럴까 성장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어떤 그런 네, 촌지 문화. 촌지 예, 문화 예. 같은 게 있다고 이렇게 그 자라왔고 뭐 저보다 선배 이런 분들도 예.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대한민국이다 했을 때는 국민적인 기대감 그리고 어떤 변화에 대한 열망 같은 거는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좀 뭐 요새 제일 많이 들리는 얘기가 예. 이렇게 되면은 뭐 경제가 휘청인다 하고 또 그 1차 산업 종사하신 분들이 힘들어진다 얘기를 제일 많이 하시는데 맞아요. 뭐 일단 1차 산업 부분은 영향은 있을 것이다 보여집니다. 예, 근데 예.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구더기 당기느냐라는 무서워서 생각이 장 들고요. 못 당기냐. 이제 그 1차 산업 종사자와 이렇게 분리해서 생각할 게 아니라 예.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고 대한민국이 더 청렴하고 이제 부패한 국가에서는 벗어나야 된다는 큰 인식은 취지를 보자 이 말씀이세요. 네, 같이 하실 거라고. 숲을 보자. 이준석 네, 전 의원도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리고 이거 뭐 한우 키우는 분들이 구더기는 아닌데 제 생각에는 이게 이거는 비유하신 좀 오해 살 수 있는 표현이긴 한데 그럼요. 예, 그런데 뭐 제 생각에 장하나 의원은 취지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명히 피해를 볼 수 있는 농가나 이런 측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조심스럽긴 하지만은 제가 또 다른 기사를 읽어보니까 이 가격 제한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형성되는 5만 원대 가격 제한에 맞춰가지고 새롭게 형성되는 선물 세트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지역에서 팽배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뭐 좀 성의를 표시하려 그러면은 5만 원 이상의 뭐 한우라도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는 혹시 분들이 5만 원이 있었다. 뭐예요? 예, 아유, 그러니까 뭐 훨씬 넘죠, 사실은. 진짜 뭐 몇십만 원대 하는 갈비 세트 하나 보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예, 분도 있겠지만은 예. 이제는 어쨌든 뭔가 좀 더 마음을 담아가지고 선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선물 세트 같은 것들이 각광받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면서 좀 어떤 오히려 지금까지 예. 생각했던 소비 위축보다는 뒤집어 생각하면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어떤 같은 거요? 돈으로 예. 더 여러 곳에 보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하면서 얘기하긴 하던데 예. 사실 저는 제가 지역에서 이제 그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만나보면은 예, 예. 저희 노원구의 특성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김영란법의 조항이라는 거 지금 네. 언론인들과 정치인들은 3만 원, 5만 원 조항, 10만 원 조항이 3, 50. 50 조항이 굉장히 뭐 가혹한 조건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제가 택시를 한번 탔더니만 기사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야, 대한민국에서 3만 원짜리 밥 먹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까요?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요, 3, 50 얘기하는 언론인 전 주변에서 못 봤어요. 제 주변에서 못 봤어요. 에이, 그거 그래요. 가혹하다고라고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제 생각에는 오히려 네. 우리가 정치 발전을 위해 가지고 또 사회 발전을 위해 가지고 예. 때로는 가끔은 가혹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조건들을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예. 국회의원들이 뭐 최루탄 들고 나오고 뭐 도끼로 문 부시고 이러니까 사실 좀 제도상으로는 좀 무리수가 있긴 했지만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거 만들어가지고 그렇죠. 도끼 들면 감옥 간다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예. 도끼 들고 나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취지를 봐라, 숲을 그러니까요. 봐라. 처음에 그 제도가 시행될 때는 국회의원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예. 도끼 들고 나오면 안 된다라고 해서 도끼 안 들고 나온다고 했는 그런 지적도 있었지만은 결국은 그래도 폭력국회라는 오명을 씌우는데 어느 정도 그 과잉 조항들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김영란법도 애초에 좀 과잉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다 하더라도 예, 예. 우선은 이 제도에 맞춰가지고 우리 사회가 맞춰보기 위해 노력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중요해요. 이 김영란 대법관도 똑같은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청렴 사회로 가기 위해서 한 번은 넘어야 될 고비다. 네. 네, 그 얘기 두 분이 다 동의하십니다. 김영란 전 대법관 상한가. 어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어요. 하한가 짧게 짚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장하나 전 의원 누구 하한가로? 그냥 뭐 검찰 얘기 너무 많이 나왔는데 다름 아니라 이제 예. 검찰 개혁 추진단이라고 셀프 개혁 추진단을 29일 날 발족을 했더라고요. 검찰에서. 그래요. 네. 근데 뭐 이제 뭐 이거는 아직까지는 이게 공식적인 건 아니고 주변의 평이 이거는 그 지금 국회에서 계속 공수처 신설한다는 움직임이 있고 예. 여기에 그 뭐 지금 새누리당의 그 당권 후보 중에 뭐 정병국 후보나 그러니까 주호영 의원이나 정병국 의원님은 또 공수처 신설에 찬성한 입장, 비박계 맞아요. 의원들은 예, 예. 이런 입장도 내고 해서 이게 좀 가속화되려고 하니까 공수처 신설을 막겠다는 조직이다. 뭐 이런 식의 비아냥도 지금 듣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또 뭐 이제 뭐 국민의당 얘기지만은 예. 박선숙 의원, 김수민 의원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기각되고 재청구했다 또 기각되고 해서 기각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이제 뭐 이를 단단히 갈고 있는 분위기예요. 저 이렇게 뭐 국내당에 대한 뭐 어떤 뭐 과잉 수사 보복 이런 얘기로 좀 흐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왜 공수처가 필요했는지 그리고 진경준 뭐 검사장이라든가 홍만표 검사라든가 이런 사건들을 이렇게 짚어보면서 진짜 공수처 필요하면 제대로 만들자. 그리고 이렇게 뭐 다른 어떤 정치적인 논쟁으로 이게 뭐 어떤 그 복수전이다 이런 얘기들은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좋겠다는 의미에서 검찰 하한가 똑바로 해라 이런 일침. 오늘은 바로 이준석 전 의원 하한가로 넘어가야겠는데요. 누구 뽑아오셨어요? 저 사실 이번에 민주당에서 이제 인물들을 보자면은 이종걸 의원님이 사실 비주류 쪽에 이제 좀 주목받는 정치인이었는데 이번에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예기치 않은 대표 출마를 이제 선언하면서 대표 나섰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상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진영 속에 균열이 생긴 거 아니냐. 예를 들어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종걸 대표가 무리하게 선거에 나서서 선거에서 뭐 깨지는 것이라든지 혹시라도 그런 모습을 좀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류하는 모양새도 취했는데 맞아요. 뭐 말을 듣는 것 같으면서도 그 다음날 바로 출마 선언을 또 해버렸어요.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종걸 의원과 어떤 김종인 대표 양 그 비주류 진영에 거두라고 할 수 있는 분들 간의 의사소통이 좀 미진한 것이 아니냐. 또는 그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중도화에 상당한 기여를 했던 김종인 대표의 비대위 체계가 사실상 이종걸 대표와의 소통 실패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막을 내린 거 아니냐 전당대회를 앞두고. 왜 그 사이에 분열 의견이 달랐을까요? 그 두 분이 굉장히 호흡이 좋았거든요. 총선 치르면서 계속. 그렇죠. 사실 근데 이종걸 대표 입장에서는 지금 정치적으로 좀 승부수를 던져야 될 시점이다. 개인적으로 봤을 라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말했지만 문재인 대표의 대선 후보로서의 경쟁력으로서는 당 내에서는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이번 만약에 그 대표 선거에서 비주류 쪽에서 뭐 주목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은 예전에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에서 친박계가 그냥 당권도 잡고 스르르르 해가지고 그냥 대권까지 잡아버렸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 객파가 독식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처럼 이번에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대권 주자로서의 문재인 대표의 경쟁력이 독보적이다 보니까 선거에서 뭔가 유의미한 어떤 그 비주류의 발언을 하지 않으면은 결국엔 스르르 밀려서 대선까지 쭉 이 분위기로 무존재감으로 주류가 이제 우려. 비주류를 이제 사실 좀 무시하고 갈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는 거를 사실 책임 있는 입장으로서 좀 두려워했을 겁니다. 근데 왜 하한가를 주셨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아니 근데 그랬으면 좀 내부 조율을 한 다음에 시그널을 맞춰서 나와야지 그게 또 단일된 목소리를 내는 건데 지금 보면은 뭐 이거는 예를 들어 그냥 안티 세력으로서의 그 예를 들어 주류의 안티 세력으로서의 비주류밖에 지금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한 세력으로서의 비주류를 아직까지 못 보여줬거든요. 그래서는 의미에서 요거는 제 생각에 뭐 이종걸 의원을 위시한 그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만은 전당대회에서 지금 또 새누리당의 비주류라고 할 수 있는 비박계가 갖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각자 이 특색이 있는 어떤 대한 세력이라기보다는 안티 세력으로서의 정치 세력. 쟤네는 안 됩니다 정도의 메시지밖에 던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단일 대오를 형성하지 못한다. 하나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다. 장하나 의원 이거는 시간 없어도 한마디 하고 싶으실 것 같은데요. 네, 그 안티 세력이라는 그 어떤 지적에 공감을 하는데 지금은 그 비박계 경우에는 친박계의 뭐 몰락이랄까 뭐 친박계가 지금 치부를 드러내면서 마음이 상승이 되잖아요. 이게 안티인데 지금 그 말씀하신 아까 그 비주류, 주류, 그 더민주 내 거기 경우에는 지금 어쨌든 뭐 어느 한쪽이 어떤 뭐 대단한 뭐 실책을 한다든지 뭐 하든지 않아서 이 그냥 안티 세력으로만 존재했을 때의 어떤 그 상승 가치를 비박계처럼 갖지 못하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당대회 때도 어떤 뭐 비주류가 됐든 뭐라고 불려도 모르겠지만 스스로의 파괴력을 갖지 못하는 한계를 이번에 보여줬다. 그래서 김종인 대표도 뭐 득표하고 떨어지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어떤 또 이종걸 대표의 한계 같은 것들을 본 게 아닌가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새누리가 이제 8월 9일 전당대회 치르고 나면 그 다음 관심사는 더민주 전당대회거든요. 8월 말. 올림픽이죠. 올림픽 치르고 그때 한번 우리 뉴스닥에서 더민주 전당대회 얘기도 좀 구체적으로 해볼 수 있는 시간을 일단 새누리당 전당대회 치르고 한번 보죠. 오늘 두 분 더운데 나오시냐 고생하셨어요. 네. 또 얼른 시원하게 가십시오. 요즘 가서 좀 자야겠습니다. 뉴스닥 이준석 전 비대위원, 장하나 전 의원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